네,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서 산불 등 재난 상황 짚어볼 텐데요. 스튜디오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어제 오후 6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소방이 관련 상황을 조금 전에 브리핑했습니다. 지금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인근 주유소 기름 탱크에 기름도 빼기로 했거든요. 사고 어떻게 보셨고 지금 어떤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어제 발생한 이 싱크홀 사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싱크홀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리고 구멍 사이즈도 크지만 사실 깊이도 상당히 깊어가지고 그 안에 지금 현재 매몰자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야간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구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싱크홀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붕괴 우려라든지 또 현장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장비의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직접 손으로 흙을 퍼 나르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구조자들 수색들을 하고 이런 진행 중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오늘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현장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중장비 투입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어떤 붕괴 위험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요. 예.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 상황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국적으로 계속된 이 경남 산청, 뭐 울산, 울주, 경북 의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화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진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앞서 기자분들께서 현장의 지금 상황들을 알려주시긴 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어제 밤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진화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거의 다 진압이 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진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화재 진압에 대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경남 삼청도 오히려 아직 완전 주부를 잡은 상황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 88% 진화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오늘 잘 진압을 한다 그러면 오늘 중에 진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해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진압이 완료된 상태라서 이 세 곳은 그래도 오늘 안에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진압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경북 의성 지역 예. 이 지역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오전에도 지역에 초속 한 3.5m 이상의 바람이 이제 계속 불고 있고요. 또 낮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진압,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투입이나 진압 활동에 상당히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람에 의해서 이 산불 확산도 더 빨라질 수가 있어서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피해 면적 자체도 지금 한 15,000헥타르 정도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 상황이라서 또 사상자도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라서 네. 경북 의성 부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어떤 집이 분산됐던 이런 소방력 이런 것들이 오늘 중에 좀 정리가 된다면 예. 오히려 이제 경북 의성 쪽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고 또 이를테면 집중을 하면서 화재 진압에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 진화율이 또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부를 잡기 힘들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뭐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알려온 이 바람 초속은 한 3.5m 정도인데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이렇게 그 전체 지역에 한 3.5m이긴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또 주불이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아마 더 강한 바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람도 강하고 또 시시각각 바람 방향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또 그리고 현장에서 또 이 험준한 산세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지상에서의 진압대원들이 따라가면서 잔불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시 해줘야지만 사실은 재발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능들을 할 텐데 예. 이게 산악 지역은 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지상 활동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통상 화재가 나면은 이제 소방관이 불을 끄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대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 뭐 아니면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일반 국민분들께서는 대부분 이제 불이 나면 다 소방관 또 소방서에서 불을 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이 산불 주관 기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방관이 불을 끈다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산불이 발생해서
일반적인 민가라든지 또 이 지역 주민의 어떤 안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소방대가 직접 작전을 수행하고 출동을 합니다만 어쨌든 산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방청이나 또 소방관들은 이런 지원 업무를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산림청에서는 어떤 인력들을 운영을 하냐면요. 산불 공중진화대라고 하는 이런 진화대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수진화대라고 하는 또 별도의 한 500여 명 되는 이런 진화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지역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초 대응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방 전문 진화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역할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산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세도 강하고 근접해서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제 적극적인 진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중진압, 헬기에 의한 공중진압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진화대원, 전문 요원들이 하더라도 이런 진압이 1차적으로 된 이후에 산불의 확산을 방지한다거나 또 재발화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들이 주로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불이 난 지역의 발화 원인 등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초기를 돌리다가 발화가 되기도 하고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화가 되기도 하는데 인재로 인한 산불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역대 3번째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좀 처벌도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대부분 인적인 요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부분의 산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3분의 1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한마디로 산에 가셔서 뭔가 실수를 하셔서 불을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5% 정도가 이런 소각행위,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거나 하는 이런 소각행위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처벌 규정,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산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소각행위를 한다거나 또 이를테면 산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이런 이제 이 화기들을 가지고 간다거나라고 했을 때 과태료 처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실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라도 실화죄에 의해서 3년 이하 그리고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상한을 정해놓은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실수 또 이런 것들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좀 낮아지는 것들은 사실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라는 측면도 나름 뭐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런 부분, 이 화재 예방, 산불 예방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계도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 전체가 이런 산불 예방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의 예방 홍보,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라 이제 연중 내내 사실은 이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사계절이 있고 또 건조하고 따뜻한 시기 이런 때 봄철에 사실 집중되는 것들이 산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산불의 시기도 3월, 4월이 아니라 2월 중순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이렇게 더 폭이 넓어지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또 장마철 이외에 가을 산불이라고 해서 가을철에도 상당히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후 전체가 좀 상향이 되기 때문에 기후가 높다는 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산불의 발생 가능성들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 기간 전후에서 산불이 최대 이제 2배 이상 발생을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피해액도 10년 새에 한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산불에 대한 부분들 이게 특정한 계절을 따지지 않고 1년 내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재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진화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이제 공중진화에 의한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공중진화 이런 것들 이제 주부를 잡는데 주요한 이런 방법들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산불은 워낙에 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상의 인력으로 물을 뿌린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런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화재에는 다량의 물을 동시에 방수하는 이런 방식 한마디로 해서 헬기에 의한 어떤 공중 주수 이런 것들이 주력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상의 진압대원들이 잔불 정리라든지 또 방화선을 구축한다라든지 확산 방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겸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산불을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에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또 바람이 그렇죠. 강한 경우에도 또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헬기가 운영이 안 되면 주부를 잡거나 확산이 되는 것들을 뻔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헬기에 의한 진압도 필요하지만 지상의 진압 능력들을 좀 더 상향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의 진압 대원들의 능력들 혹은 또 진압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의 개발이라든지 장비의 보급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공중진압 같은 경우도 기존의 헬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산림청에서 약 한 50대 정도의 산불 진화용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7대 정도만 대형 헬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소형 헬기보다는 대형 헬기를 통해서 많은 물을 동시에 방수해서 화재 진화 효과를 높인다고 한다면 대형 헬기의 보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늘려나갈 필요는 있고요. 이런 것들은 소방청에서, 산림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대형 헬기를 늘려나가려고 하는 계획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어떤 뭐 관련 자격을 갖춘 분들을 뭐 중심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조금 더 키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공중진화대 그리고 전문진화대라든지 특수진화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갖추고 있는데요. 뭐 새롭게 이런 인력들을 더 확충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인적 자원들의 어떤 수준들을 높이거나 역량들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숫자가 좀 적다고 한다면 숫자를 또 충원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산불을 끄는데 막상 가서 보시면 이걸로 과연 불이 꺼질까 싶을 정도로 장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또 한편으로는 산의 깊은 곳까지 올라가려면 대형화된 장비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소화된 장비다 보니까 또 간소하기 때문에 불을 끄기엔 상당히 부족한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장비에 대한 어떤 개발 보급도 필요하고요. 또 산까지 접근하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큰 불을 끄기 위해서 대형 장비의 운용이 필요하다면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세가 험한 곳이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이를테면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추가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그 시기도 바뀌고 있고요. 그 모습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 같은 부분을 보고 호주나 미국과 같은 산불로 우리나라의 산불이 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화재가 다른 때랑은 다르게 대형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각각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좀 그런 이제 순수하게 자연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과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산불이 3월 초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사실은 산불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부분 3월 첫째 주 주말이라든지 또 4월이 되면 이제 식목일, 한식 전후로 해서 상당히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사실 비도 간간히 오고 눈도 오고 또 꽃샘추위로 상당히 좀 3월 중순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다가 지난주 주말이 되면서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건조해지고 또 야외 활동이 급증하면서 산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후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또 산에 많이 가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발화의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기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네, 이제부터 맞습니다.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까? 예, 뭐 산불을 예방에 대해서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접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에 가실 때 뭐 이를테면 라이터라든지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가시면 안 되겠고요. 또 만약에 산에 가서 취사를 한다라도 지정된 곳 이런 곳에서만 취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소각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런 소각 때문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청과 또 농촌진흥청, 지자체에서 이런 영농 부산물들을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처리함으로써 화재 예방 또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보호 여러 가지 이제 이 소각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하는 부분도 좀 더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산 속에서 그러면 이제 산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면 뭐 이를테면 초기 진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데요.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한 화재 위치, 화재 지점을
알려드려야 사실은 진압이라든지 대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 지정 번호라든지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때에는 네. 산에 있는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산불이나 위치 상황들을 좀 잘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 꺼짐 사고, 산불 등 재난 관련해서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